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 국가의 깃발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얼마 전까지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름 바그너 그룹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립자 예부겐이 프리고진이 사망한 지금 바그너는 사라졌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름과 간판만 바꾼 채 더욱 교묘하고 강력한 조직 아프리카 군단의 프로카 코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용병이 아닙니다. 러시아 크렘린의 직접 통제를 받는 그림자 군단이 되어 아프리카의 군사 정권을 지원하고 자원을 약탈하며 서방의 영향력을 몰아내는 지정학적 게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전투는 물론 정치 공작과 여론 선전까지 이들은 러시아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날카로운 창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그너의 유령, 아프리카 군단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그들의 구조와 활동 방식, 잔혹한 인권 침해 실태, 그리고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바그너는 죽었다. 아프리카 군단이 온다. 2023년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부겐이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바그너가 와야 될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러시아 크렘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통제 불가능했던 야생마를 길들여 훨씬 더 효율적인 전쟁 도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아프리카 군단입니다. 이 조직은 이제 러시아 국방부와 군 총정찰국제 한류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존 바그너 그룹 전투원의 70%에서 80%가 재계약하며 이 새로운 조직에 그대로 흡수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피만 바뀌었을 뿐 뼈와 근육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민간 군사기업이라는 애매한 이름 뒤에 숨어 온갖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면 이제는 러시아 정부의 통제 아래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군사자문, 현지 군대 훈련, 심지어 작전 계획 수립까지 과거의 방식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조직화된 국가가 운영하는 용병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회색지대에서의 행동을 사실상 공식화한 아주 위험한 신호탄입니다. 이부 아프리카 대륙을 뒤덮는 그림자. 그렇다면 이들은 아프리카의 첫 번째 무대 말리입니다. 2025년 6월 바그너 그룹은 공식적으로 말리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약 2,000명에 달하는 병력은 아프리카 군단 소속으로 신분을 바꾼 채 말리의 군사 정권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군을 몰아내고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막대한 이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말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방 세력이 떠나간 사헬 지역 전체가 이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약 100명 이상의 아프리카 군단 요원들이 군기지에 주둔하며 현지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권은 반서방 구호를 외치며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손을 내밀었고 아프리카 군단은 그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니제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역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세계적인 우라늄 매장량을 무기로 러시아와 위험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이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니제르의 핵심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자원 마이너스 안보 패키지 거래를 통해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군단은 서방이 빠져나간 아프리카의 안보 공백을 마치 전략적인 곰팡이처럼 파고들며 러시아의 영향력을 대륙 전체로 확산시키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부 자원 약탈과 인권 유린의 민낯. 아프리카 군단의 활동은 단순히 군사 지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원 약탈과 끔찍한 인권 유린이 뒤따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CAR은 그 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2018년부터 바그너 용병들은 대통령의 경호와 반군 진압을 도왔습니다. 약 1,000명이 넘는 병력은 그 대가로 국가의 가장 값비싼 자원인 금과 다이아몬드 광산의 운영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마을을 통째로 불태우고 민간인을 학살했으며 고문과 약탈을 일삼았다는 끔찍한 증언들이 국제인권단체들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전쟁 범죄 혐의로 조사를 검토할 정도로 그 잔혹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전의 상처가 깊은 리비아에서도 이들의 활동은 악명이 높습니다.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를 지원하며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고 드론을 이용한 전자전까지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무인기까지 격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기술 수준이 단순 전투 용병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단에서는 홍해 연안에 러시아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야심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러시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공식적인 군사 거점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전세계 해상 물류의 동맥인 홍해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부 공포를 퍼뜨리는 선전기계와 국제사회에 대한 아프리카 군단의 전쟁은 현실 공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잔혹한 전투나 고문, 장면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심리전에도 매우 능숙합니다. 수백 명 이상이 이들에게 살해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이 영상들을 전쟁 범죄의 증거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활동은 유럽까지 뻗어나가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물품 창고에 대한 방화 음모를 꾸미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용병 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무대로 정보전과 파괴 공작까지 벌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와 미국은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 제재와 차산 동결 조치를 내렸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전쟁 범죄 조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프리카 분단이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합법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론 회색지대 전쟁,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나? 그렇다면 이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째, 자원 안보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분단이 자원과 안보를 맞바꾸는 방식은 아프리카의 자원시장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의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국제규범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아닌 조직이 전쟁을 벌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가 믿어온 국제 질서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셋째,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들이 SNS를 통해 벌이는 국제적 선전-선동전은 미래의 전쟁이 더 이상 총과 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디지털 전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시급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클로징. 러시아의 아프리카 군단은 단순한 용병 조직이 아닙니다. 비공식 전쟁, 정보전, 인권폭력, 자원수탈,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모두 수행하는 21세기형 타차원 전쟁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가 아닌 조직이 전쟁을 벌이는 시대 입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빌리티 시대 민간 용병, 조직의 미래와 국제규제라는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